생각하는 바둑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파워 3급의 이지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포석 함께 했는데요. 어때요?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의 소망이라면은 저와 함께 공부했던 포석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소목 정석이 시작됩니다. 이 소목에서의 굳힘 형태는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이상적인 형태를 방해하기 위해서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걸침으로부터 전투가 시작돼서 다양한 정석 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소목 정석 시간에는 한 단계 높아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본 정석부터 또 프로들이 잘 사용하는 정석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석의 시작은 걸침입니다. 한 칸 높은 걸침, 이 수는 이 날일자 걸침과 함께 소목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걸침입니다. 이 소목은 화전과는 달리 훨씬 많은 정석, 많은 다양한 변화들이 숨어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기본 소목 정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칸 높은 걸침에 대한 날일자로 받는 수. 자, 이 수라면은 쌍방간에 평안한 그런 기본 정석이 됩니다. 자, 붙이고, 늘고, 혹으로 지키고, 그리고 이 수에 대해 눈목자로 벌려간다면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 완성이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이 붙이는 수, 이 수를 손을 빼고 어딘가를 벌려간다면 반대로 이곳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아까의 형태와는 이 귀에서 흙의 실리가 많이 차이가 있지요. 또 이곳을 지켜둬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1입 3전, 이곳에 돌이 있어야 하는데 한 칸 좁게 있죠. 중복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백은 벌리기 전에 붙여서 두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그리고 젖히고 늘고, 자, 이곳을 호구를 치는 것이 정석인데, 자, 빠지고 싶은 그런 장면이죠. 집도 좀 더 크고 또한 끝내기까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자, 벌리고 나서 다음에 다가가는 수가 싫습니다. 자, 계속해서 붙이게 되면은 양쪽이 갈라지게 되죠. 자, 그 수를 방지하는 수, 이 수를 교환을 해야 하는데요. 자체로 굉장히 큰 악수가 됩니다. 또한 이 변에서의 발전이 굉장히 제한되죠. 때문에 흙은 좀 더 두텁고 간명하게 혹으로 지키는 것이 정수가 되고요. 그리고 백이 벌렸을 때 손을 빼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 이곳이 아니라 좀 더 한 칸 멀리 가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수를 정석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변으로 다가가는 수가 굉장히 아픕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침입을 하는 수가 있는데요. 자, 붙이고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곳에 백의 안형이 어디 있습니까? 자, 훗으로 받아줘야겠죠. 자, 또한 때에 따라서는 이 중앙 쪽 위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침입이 눈에 보이죠? 이곳을 받아주는 것이 정수인데, 자, 흙은 이곳이나 이곳이나 입맛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상대방, 이 백으로서는 아픔입니다. 자, 때문에 이런 활용 수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좁게 가는 것이 정수라는 것이죠. 자, 이 수는 어떻습니까? 이 변에서의 활용이 어떨까요? 자, 침입을 해야 하는데, 맞고, 이때는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빠져서 전투를 합니다. 자, 흙은 백의 약점을 찔러가야겠죠. 자, 젖혀서 수를 늘려야 하고요. 자, 이때 끊어서 뭔가 수를 노려야 하는데, 자, 한 수 한 수 수를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조여서 가고, 다음에 백이 젖힌다면 어떻습니까? 한 수 차이로 흙이 죽었죠. 자, 바깥쪽으로 끊는 것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자, 이쪽으로 끊으면 단수를 치고, 자,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뭔가 바깥쪽에서 거대한 봉쇄 작전, 두텀이 생겨야 하는데 이 양쪽의 약점 때문에 이 흙이 봉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때문에 이 변 쪽에서 다가갔을 때 자, 이쪽으로 침입하는 수단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수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위에서 가볼까요? 위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런 침입은 되질 않겠죠. 자, 찔러서 끊어버리면 되니까요. 자, 붙이는 수가 조금 더 좋은 수인데 이때는 백이 위에서 끊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젖혀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늘 수밖에 없지요. 넘게 되고 젖히면 늘고. 자, 백이 약점이라면은 이 한 점이 끊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백은 이곳을 왔을 때 한 번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었죠. 때문에 이 결과는 백이 충분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정석이 되고 나서는 자, 흙은 당장에는 위나 또는 옆에서 백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칸 높게 걸치고 흙이 나를자로 받게 되면 자, 붙여서 늘고 호구를 쥐고 이렇게 벌려가는 이 형태까지가 기본 정석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정석이 응용된 실전 포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포석은 이 프로의 실전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했었던 그런 포석입니다. 자, 아까 배웠던 정석이 이 포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 어떻게 응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흙이 낮은 중국식을 선택을 한 포석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이 넓지요? 자, 이곳에 한 번 더 손이 온다면 흙의 진영이 너무나 깊고 커지기 때문에 자, 백도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이 급합니다. 자, 이때 이 한 점을 공격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때 나를자로 두는 수가 굉장히 많이 두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붙이고 젖히고 늘게 되는데 자, 아까는 우리가 호구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이때는 빠져서 두는 것이 올바른 수입니다.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백이 먼저 안형을 취하기 때문에 좁지만 벌리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칸을 띄어서 좀 더 이곳을 두텁게 하고요. 이렇게 띄면 자, 찌르고 막을 때 자,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때 무심코 있게 되면은 마늘모를 둬서 이 백이 두 집 내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곤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있는 수가 아니라 이때는 붙이는 수가 좋은 수이고요. 자, 젖히고 늘고 자, 끊는 약점 때문에 이곳을 흙이 끊지를 못하죠. 자, 이을 때 있게 돼서 자, 이 부분에서의 쌍방간의 접전이 끝이 납니다. 자, 이 형태를 보시면은 주의하셔야 할 게 바로 이쪽 빠지는 수인데요. 자, 원래는 백이 이곳에 와서 이 붙이는 수 때문에 잘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이쪽 그리고 이 변까지 튼튼하게 흙돌이 와 있죠. 이 붙여서 싸우는 것에 대한 이 여러 명의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의 침입, 이 수가 마땅히 큰 어떤 수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지금은 호구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서 좀 더 큰 실리와 함께 백을 압박하는 이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까 배웠던 정석은 아니지만 그 정석이 응용된 그런 대표적인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칸 높은 걸침에 대한 다른 정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정석 살펴보겠습니다. 자, 날일자가 아닌 한 칸 낮게 받는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붙여갔는데요. 자, 젖히고 늘고 밑으로 빠지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이때는 좁게 가서 이 변을 지킬 필요가 없지요. 끝내기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멀리 가서 변을 중시합니다. 자, 이렇게 간명하게 정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흙은 이렇게 반발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날일자 있을 때는 끊고 나서 이 세 군데가 좀 쉽게 타개가 되지를 않는데요. 하지만 낮게 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단수 치는 방향은 이쪽이 정확하고요. 이렇게 차단을 한다면 따내고 자, 변신을 합니다. 자, 위로 이어야 되죠. 이때 계속해서 한 점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한 점을 축으로 잡아야 하는데 축머리를 활용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귀의 실리가 은근히 또 크지요. 따라서 이 형태라면은 흙이 좀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백은 이렇게 반발을 해온다면 지금과 같이 단수로 이 한 점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이때 귀에서 막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단수를 치면 어떻습니까?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호구를 치면 형태가 흙이 망가졌지요. 백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 막는 방향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바깥쪽에서 막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이 한 점을 끊어서 귀를 살자고 하는 것은 흙이 늘어서 싸우게 됩니다. 밀을 수밖에 없지만 이때 사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귀가요 이렇게 빠지는 수로 잡혀버립니다. 귀를 막는 것은 젖혀서 자, 한 집이 되질 않죠. 자충 때문에요. 이렇게 두 점을 잡아도 역시 젖혀갑니다. 이 두 집이 나질 않기 때문에 백은 결국 이쯤에서 젖혀서 이 백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일자 또는 꼬부려서 이 백 넉점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전투가 됩니다. 자, 흙의 입장 또는 백은 주변 상황에 맞는지 전투를 내가 할 수 있는지 자, 그것을 꼭 판단을 하고 두셔야 되고요. 자, 백은 이것이 싫다면은 좀 간명하게 처리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점을 끊어서 잡지 말고 자, 아예 이렇게 바깥쪽에서 두 점을 버리면은 맞고 이렇게 두 점을 버리고 그다음에 이 정도로 벌려간다면은 간명하게 또 깔끔하게 정석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흙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흙이 젖힐 때는 끊고 나서 아까와 같이 전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야 하고요. 또 바깥쪽으로 백이 돋을 때 형태가 어떤지 잘 하나하나 전부 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가는 데에는 많은 수익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 백으로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괜찮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한 칸을 띄고 붙이고 젖혀서 늘고 여기까지 한 칸 더 벌려가는 것까지 기본 정석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칸 낮게 받는 수는 사실 보통 때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삼선 낮게 있기 때문에 이 변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보통이라면은 날일자를 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한 칸 뛰는 수는 언제 사용할까요? 자, 첫 번째는 높게 갔을 때 이곳을 당하는 것이 싫은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 위쪽이 백이 상당히 클 때겠죠. 그때는 이 한쪽보다는 워낙 넓은 쪽을 보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이 싫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 근처에 돌이 있을 때인데요. 이 한 점으로 확실하게 귀를 지키고 싶을 때, 그때 이 한 칸 낮은 수를 선택을 합니다. 즉, 나를자로 두는 것보다는 좀 더 방어적인 그런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를자, 그리고 한 칸 뛰는 정석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한 칸 높은 걸침에 대한 나를자, 그리고 한 칸으로 받는 정석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 나를자로 받는 수. 자, 붙이고, 늘고. 이렇게 좁게 벌리는 것이 기본 정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 칸으로 받는 수는 똑같은데요. 밑으로 빠지고 한 칸 더 멀리 간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 두 정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때라면은 나를자 그리고 호구치는 이 정석이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좀 더 두텁고 변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한 칸은 언제 둘까요? 자, 이 한 점이 외로울 때, 그래서 이 귀를 튼튼히 지켜 놓아야 할 때, 그때 이 정석을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의 1분 포인트는 이 나를자 그리고 한 칸으로 받는 정석의 차이점을 아는 것입니다. 이 소목정석 첫 시간 오늘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이 소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저와 함께 극복해 보시죠. 자, 한 단계 높은 바둑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소목정석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